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면서요.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절기 우수인데 왜 날은 더 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4도인데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선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예,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 국회 내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있었고요. 네. 어제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김현태 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네. 했습니까? 일단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누가 지시를 했느냐?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많아서 진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네. 곽 전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대원 한 명한테 스위치를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이후에 국회 관계자로부터 이제 가결이 됐다고 들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들었고 이후에 사령관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철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민주당이 CCTV를 공개하면서 그 했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주요 증거다라면서 CCTV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좀 반박하는 진술로 보이고요. 예. 김 단장은 또 지하 1층에서 스위치를 내리자마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암흑천지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실제 단전도 5분 이내였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도 헌재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밝혔다고요? 네, 이게 민주당의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제 입을 연 건데 네. 지난해 12월 10일 이날은 이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던 날입니다. 비상겸 사태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진행됐던 날인데 네. 이날 곽 전 사령관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을 했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작성된 대답을 요구받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좀 그 발언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자면 예. 박범계 위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사령관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거하고 다르다. 아까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예. 얘기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곽 사령관이 이날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을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변호사 소개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날 면담에서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믿는 잘 아는 변호사다 붙여주겠다라고 곽 전 사령관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해당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에게 소개되지 않았다고 김 단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틀 뒤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사전에 모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말이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 회유를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다. 예. 라고 반박을 했어요. 민주당 측 국방위원들은 정작 그 증언이 180도 바뀐 김 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역공을 펼쳤는데 예. 김 단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12월 9일, 10일 이때 그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 인원 포박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난 5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 그랬죠. 이렇게 말을 바꾼 거를 좀 지적한 부분이라는 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예. 거고요. 국민의힘이 탄핵공작 모의 정황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역시 또 헌재가 판단해야 될 네. 부분이에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이른바 헌재 TF 대본. 네. 자, 이 헌재 TF 대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그 논란이 왜 됐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네, 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문 대행이 내일 평일을 거친다고 하지 않았냐라면서 자신은 테스크포스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거기서 언급이 있었군요. 네, 거기서 이제 언급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연구원 TF가 만든 대본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나온 겁니다. 음. 어제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요.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이요. 이때 이제 한덕수 총리도 나오는 네.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변론 기일 변경을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윤 대통령 형사재판기일이 같은 날 오전 10시로 잡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같은 날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오늘 18일 변론기일이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정대로 20일 변론을 진행을 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을 했어요. 예. 윤 대통령 출석 의무가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이 되면요. 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같은 이 강수를 둘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잖아요. 네.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대리인단 총사퇴 같은 강수를 둘 가능성이 거론이 된 겁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윤 대통령 스스로가 변호인 자격이 있는 만큼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9차 변론에서 헌재가 기일 변경 논의 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차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이 없다고요? 네,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그동안 증거로 채택이 됐지만 증거 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를 조사하게 되고요. 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지금까지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예. 탄핵 심판의 진행 내용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네. 분명히 잘못되고 과도한 조치다.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시 그 권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는데 국회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거든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잘못되고 과도한 조치이지만 예. 표결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네.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제 당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야가 법률적, 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고려한다고 해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의 공정성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만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도 했고요. 네.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도부나 의원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다. 예.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 헌법재판소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당 지도부가 2차례 항의 방문했었는데 네. 이번에 여당 의원 36명이 단체로 헌재를 찾은 겁니다. 네. 여당 전체 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이들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한 거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답을 정해놓고 돌진하고 있다는 것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 처리하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를 흔들고 있다라고 네. 계속 비판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주말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걸 고리로 역공을 펼쳤고요. 네.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이렇게 거칠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또 헌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어요. 네, 이게 녹취록은 아니에요. 예. 그 명 씨가 기억을 해서 변호사에게 불러줬다는 그 복기록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귀한 통화록을 공개한 건데 네. 2024년 2월 16일에서 19일까지 한 5번, 6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시점 보면은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그 시점입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예.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사 때 많이 나섰던 그 검사고요. 예. 이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 씨에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또 그 김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서 김 전 검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복기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윤 의원이나 박 지사 측 모두 김 여사와 그 무렵에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명 씨는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해주면 총선에서 진다. 김상민 내리꽂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명 씨의 그 복기록이요. 네. 혹시 녹취도 있다고 합니까? 이게 그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 예. 변호인이 명 씨 입이 고친 거다라고 아. 하면서 일단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취재진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요. 네.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창원지검이 명 씨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2달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송되는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명 씨 등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또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지검으로 이송을 하는 건 의혹 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네.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이 서울로 이동을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로 올라와서 수사를 한다. 알겠습니다. 창원지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추가로 기소했어요. 네, 앞서 명 씨나 김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가 된 바 있는데 네.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예. 두 남동생들 또한 이런 정보에 따라서 인근 토지와 건물을 수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검찰은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명 씨가 정치자금 8천여만 원을 받는데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예. 또 허위 정책 보고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서 정책 개발비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